세상의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살을 찢을 듯 매섭게 바람이 휘몰아치고 기온은 영하 90도까지 곤두박질치며 태양이 몇 달 동안 모습을 감추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적대적이며 신비로운 대륙 남극입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땅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고 어떤 곳은 얼음층 두께가 거의 5km에 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얼어붙은 황무지는 철통같이 비밀을 지켜왔죠. 하지만 그 모든 얼음 아래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남극이 단순히 얼어붙은 사막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의 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무덤이라면요? 얼음 자체가 고도로 발달한 고대인들, 잊혀진 도시들,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지식의 증거를 숨기고 있다면요. 이것은 단순히 엉뚱한 추측이나 음모론자들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가장 회의적인 연구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얼음 깊숙이 묻혀있는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물로 보이는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탐사대는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수세기 전에 그려진 고대 지도들은 마치 얼음이 없었을 때 누군가가 지도를 그린 것처럼 대륙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과 탐험가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 즉 피라미드, 고대 유적,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입구에 대한 전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앞서가지 맙시다. 남극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남극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어떻게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얼어붙은 대륙이 왜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들의 중심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깊은 지질학적 시간에서 최첨단 현대 위성 기술까지, 고대 신화에서 현대 과학적 발견까지,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여전히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미스터리까지 이끌어줄 여정을 떠날 테니까요. 남극은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얼어붙은 황무지가 항상 아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얼어붙은 대륙은 한때 무성한 녹색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약 5천만 년 전 어세라고 알려진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죠. 그때 남극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야생 동물들로 가득했으며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를 가졌습니다. 화석 증거는 공룡들이 한때 이 땅을 배회했으며 멸종 후에도 남극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암석 속에서 야자수, 고사리,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열대 및 아열대 식물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약 3,4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으로 표류하기 시작했고 해류가 바뀌었으며 점차 피할 수 없는 속도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각들로, 그러다가 수정처럼 빛나는 암처럼 전체 육지에 퍼져나갔죠. 상대적으로 짧은 지질학적 시간 안에 남극은 녹색 낙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얼어붙은 사막으로 변모했습니다. 얼음층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결국 수십억 톤의 얼음 아래에 대륙 전체를 파묻어 버렸습니다. 산, 계곡 전체 풍경이 이 얼어붙은 수의 아래로 사라졌고 마치 다른 시대의 타임캡슐처럼 갇혀 보존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남극이 한때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면, 그리고 현대 인류나 그들의 조상이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해 왔다면 고대인들이 한때 이 대륙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 낙원에서 번성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면 그들이 적응하고 지하에 건설하고 지식을 보존하며 추위를 견뎌낼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것들이 바로
남극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질문들입니다. 연구자들과 열광적인 팬들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가장 유명한 증거 중 하나, 바로 피리 레이스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53년 피리 레이스라는 터키 해군 제도기자, 지도 제작자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때 이후로 역사가들과 지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가젤 가죽에 그려진 이 지도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보여주며 가장 흥미롭게도 남극의 해안선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피리 레이스가 지도를 그린 지 300년이 더 지난 후인 1920년에야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도가 얼음이 없는 남극의 해안선을 보여주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 묻혀있는 만, 후미, 그리고 지형적 특징들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피리 레이스 자신도 이 지도가 약 20개의 원본 지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고 지도에 언급했는데, 그중 일부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들이 남극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시기, 그리고 어쩌면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부터 남극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류 역사가들과 지도 제작자들은 피리 레이스 지도를 우연의 일치, 오해, 혹은 사실은 남극을 묘사하지 않은 고대 자료로부터의 복사 오류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과 정확성은 그렇게 쉽게 일축하기 어렵습니다. 1960년 뉴햄프셔 킨주립 대학의 찰스 헵굿 교수는 피리 레이스 지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헵굿은 고대 지도 제작에 매료되어 있었고, 지구 지각 전체가 대량으로 이동하여 대륙 전체가 다른 위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구 지각 이동설이라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은 판구조론에 밀려 주류 지질학계에서는 대체로 거부되었지만, 헵굿의 고대 지도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피리 레이스 지도를 신중하게 분석했을 때 현대 과학이 1950년대에 얼음 아래 대륙을 지진 조사를 통해 매핑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을 특징들을 포함하여 남극의 해안선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헵굿은 이 지도를 미국 공군 지도 제작국에 보냈고, 그가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 제작 책임자는 그 지도가 얼음 아래의 남극 퀸모드랜드 해안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원본 지도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세기나 수천 년 전은 고사하고 1913년에 어떻게 이런 정보가 알려질 수 있었는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증거는 수십 년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얼음이 오기 전에 고도로 발달한 고대 문명이 남극을 속속들이 알았고, 어쩌면 그곳에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젤 가죽에 그려진 지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현대 기술은 남극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했고, 위성과 지반 투과 레이더가 밝혀낸 것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2016년 남극 빙상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던 연구팀은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와 레이저 고도계가 장착된 항공기를 이용해 얼음을 매핑하는 나사의 오퍼레이션 아이스 브리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자들은 동남극 윌크스랜드 지역의 얼음 아래에 묻혀있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형 이상 현상은 지름이 약 240km에 달하며 우주에서 측정된 수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대한 중력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공룡 멸종과 관련 있는 멕시코의 칙술루브 운석 충돌구와 유사한 거대한 소행성 충돌 크레이터의 현장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구조물이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기하학적이어서 완전히 자연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반 투과 레이더는 이 이상 현상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직선, 직각, 그리고 대칭적인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과 연관짓는 특징들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른바 남극 피라미드 문제입니다. 2012년 남극 엘스워스 산맥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로 보이는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이 구조물들은 평평한 면과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놀랍도록 대칭적인 삼각형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나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합니다. 주류 지질학자들은 이것들이 여러 방향에서 얼음과 바람에 의해 산이 침식되어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인 피라미드 봉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재빨리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설명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 구조물들의 대칭성은 피라미드 봉우리조차도 특이한 수준입니다. 둘째, 일부 형성물은 자연적인 침식 패턴과는 일치하지 않는 듯한 놀랍도록 매끄럽고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위성 열화상 이미지에서 이 구조물들 중 일부가 주변 암석 및 얼음과는 다르게 열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비어 있거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것들이 인공 구조물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이상 현상들 외에도 남극을 둘러싼 더 넓은 범위의 기이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대륙은 수백 개의 빙하 및 호수들의 본고장입니다. 이 호수들은 얼음 아래에 존재하며 지구 내부의 지열에 의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보스토크 호수는 거의 4km의 얼음 아래에 있으며 온타리오 호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2012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보스토크 호수까지 시추하여 수백만 년 동안 지표 세계와 격리되어 있던 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물에는 수천 종의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많은 수는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스토크 호수와 관련된 자기 이상 현상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얼음 아래에 금속 구조물이나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스토크 호수가 단순히 고대 미생물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호수 아래에 구조물이 있을까요? 고대 문명이 지열을 온기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이 수역 근처에 시설을 건설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을 직접 조사하러 탐험대를 보내지 않는 걸까요?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극은 1959년에 체결된 국제협정인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 전체를 과학연구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사활동을 금지하며 사실상 대륙의 상당 부분을 여러 정부의 광범위한 허가와 감독 없이는 탐사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남극의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유익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이상 현상들에 대한 독립적인 탐사와 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과 음모론자들은 남극 조약이 환경 보호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존 캐리, 버즈 올드린,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방문을 포함해서 수년에 걸쳐 여러 세계 지도자들과 저명 인사들이 남극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 그런 고위 인사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걸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대개 기후 연구와 과학적 관심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방문 중 일부를 둘러싼 시기와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의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여러 차례 남극 탐험을 이끌었던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버드는 훈장을 받은 탐험가이자 비행사였고 그의 남극 탐험은 잘 기록되었고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버드가 탐험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소문과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버드는 남극 상공을 비행하던 중 얼음 없는 광활한 땅, 따뜻한 호수, 심지어 식물까지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 버전에서는 버드가 거대한 지하 세계의 입구를 발견하거나 얼음 아래에 사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주류 역사가들과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날조나 버드의 실제 보고서에 대한 오해로 대부분 일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일기장 기록과 문서들은 한 번도 인증된 적이 없으며 상당수는 버드 사망 수십 년 후에 만들어진 완전한 조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버드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러한 특정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남극에 대한 끊이지 않는 매혹과 그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넓은 역사적, 신화적 맥락을 생각해 볼까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전 세계 문화권에서는 대격변으로 파괴된 고대의 첨단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묘사한 고대 첨단 문명인 아틀란티스가 가장 유명하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카리브해, 대서양 한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틀란티스 또는 그와 비슷한 문명이 사실은 남극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이론은 남극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았을 때 아마도 가장 최근의 빙하기 이전 시기에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정교한 기술, 광범위한 지리적 지식, 그리고 인상적인 건축 능력을 갖춘 첨단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고 얼음이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아틀란티스인들은 멸망했거나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혹은 지하로 숨어들어 얼음 아래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지식과 기술은 이후 다른 고대 문명들에게 전수되었으며 이는 이집트인, 마야인, 괴베클리 테페와 바알베크 같은 곳을 건설한 문화권의 놀라운 업적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론은 옹호자들은 주장합니다. 전 세계 고대 문화권이 대홍수, 잃어버린 문명,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조상들에 대한 놀랍도록 유사한 신화들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헌, 힌두교 경전,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 그리고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전통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에 발생했던 홍수와 기후변화와 같은 실제 사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극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극적으로 영향을 받은 장소 중 하나였을까요? 현대 지질학은 마지막 빙하기 말에 방대한 빙상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극적으로 상승했고 해안 지역을 침수시키고 세계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알려진 이 시기는 급격한 기후변화, 대규모 홍수 사건, 그리고 운석이나 해성 충돌로 인한 우주적 영향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주유,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고도로 발전된 전 세계적 문명의 파괴를 목격했으며 오직 흩어진 잔해만이 남아 당시 출현하던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 그들의 지식을 전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남극은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얼음이 전진하기 전에는 대륙은 광대한 영토, 천연자원, 그리고 다른 대륙을 배회하던 빙하기, 거대 동물들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인 고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문명은 수천 년 동안 번성하며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하고 얼음이 멈출 수 없는 전진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수백 년 또는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적응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며 문명을 지하로 옮기고 위쪽 얼음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과 지하 도시를 건설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남극 미스터리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거대한 지하 터널 시스템과 동굴 네트워크 보고서로 이끌어줍니다. 최근 몇 년간 남극의 화산지대를 탐험하는 연구자들은 지열 통풍구에 의해 생성된 광범위한 동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들은 따뜻하며 때로는 섭씨 25도에 달하는 온도에 이르기도 하고 지상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 중 일부에서 과학자들은 식물, 이끼, 심지어 남극에서 알려진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종의 DNA까지 발견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얼음 아래의 이 따뜻한 동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 또는 고대 문명의 잔해가 그곳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동굴 시스템과 지하 세계를 가진 비어있거나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지구의 개념은 많은 문화권의 신화와 소설에 나타나는 오래된 생각입니다.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지구라는 개념은 행성의 구조와 지진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를 고려할 때 과학적으로 옹호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동굴 시스템과 지하 공간의 존재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동굴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일부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켄터키의 매머드 동굴 시스템은 650km가 넘는 탐사된 통로로 뻗어 있으며 새로운 구간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온대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면 지열에 의해 거주 가능하게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남극의 지하 시스템과 세계 다른 지역의 시스템 간에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터널망에 대한 전설은 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안데스 산맥 아래로 이어지는 고대 터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전해지는데 이는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어쩌면 남극까지 뻗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아래 거대한 지하 왕국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샴발라 왕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고대 문명이 만든 전 세계적인 지하 통로망을 가리키는 진실의 파편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을 지도화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만큼 발전된 기술을 가진 고대 문명, 심지어 지하 도시의 얼음 아래에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죠.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물은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고요? 이러한 질문들은 타당하며 솔직한 대답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미로운 단서들, 알 수 없는 이상 현상들, 그리고 탐색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미해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안티키테라 기계를 생각해 봅시다. 1900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 난파선에서 발견된 복잡한 기계 장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장치는 목적을 알 수 없는 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현대 분석을 통해 일식을 예측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놀랍도록 정교한 천문 계산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 공학 수준은 그 장치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넘어서야 중세 천문시계가 개발될 때까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유물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 아래에 비슷한 유물들이 묻혀 있다면 어떨까요? 지식의 도서관, 기술의 저장소, 통째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도시들이 존재한다면요. 얼음은 매머드를 수만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살이 여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했습니다. 불과 2000년 전의 것을 얼마나 보존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건물, 책, 도구,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얼어붙은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고대 문화권이 그들의 기술적 능력을 넘어섰어야 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경이로운 정밀도로 동서남북 방위와 천체 현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페루의 나스카라이는
공중에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지만 비행 개념이 없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었던 행성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상세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는 농업보다 앞선 시대의 거대한 석조 단지이며 그러한 기념비적인 건설을 위한 사회 조직과 자원이 부족했다고 추정되는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위협을 달성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들이 이전에 더 발전된 문명으로부터 지식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문명이 남극에 존재했고 기후 변화로 인해 파괴되거나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생존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가 다른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많은 고대 유적지가 유사한 건축 기술, 천문학적 정렬, 그리고 신화적 주제를 공유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선행한 공통된 근원, 즉 어머니 문명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들은 이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018년 연구원들은 서남극 지하에서 거대한 멘틀 플룸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암석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지열 열점은 남극 얼음 아래 넓은 지역을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유지하며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었을 거주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얼음 아래 따뜻한 지역이 존재한다면 보존된 고대 정착지나 심지어 살아있는 생태계의 가능성도 훨씬 더 그럴듯해집니다. 게다가 남극 대륙 전역에서 감지된 흥미로운 자기 이상 현상도 있습니다. 위성 자기장 지도는 대륙 전역에서 수많은 특이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그중 일부는 자연적인 지질 형성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광물 퇴적물과 암석 구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지만 일부 이상 현상은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직접적인 조사가 없이는 이러한 자기 신호의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 조각입니다. 남극을 탐사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얼음은 수 킬로미터 두께이고 기온은 치명적이며 이러한 이상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탐험대를 꾸리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고 위험할 것입니다. 보스토크 호수에 도달하기 위해 4km의 얼음을 뚫는데 러시아는 수십 년이 걸렸고 특수 장비와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비슷한 깊이의 얼음 아래 묻힌 잠재적인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한 곳에서 가장 깊은 해양 해구나 광산 작업을 탐사하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정보는 원격 감지, 위성 이미지, 그리고 레이더 매핑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모양과 열 신호를 보여줄 수 있지만 피라미드형 산이 자연적인 것인지 인공적인 것인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없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얼음 아래의 지형을 밝혀낼 수 있지만 지질 단층에 의해 생성된 직선과 인간의 건축물에 의해 생성된 직선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파고들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단체와 개인들은 바로 그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망한 이상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사설 탐험대의 제안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극에서의 작전 수행에 따르는 물류 문제와 정치적 복잡성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남극 조약은 모든 과학 활동이 투명하게 그리고 환경 보호 조치를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는 비밀스럽거나 독립적인 탐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러한 탐험대를 꾸리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은 수백만 달러, 아니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대부분의 연구자와 단체가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극 미스터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전념하는 다큐멘터리, 서적, 온라인 커뮤니티가 급증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위성 이미지를 공유하고 연구를 조율하며 이론을 논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잘못된 정보와 터무니없는 추측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들리지 않았을 관찰과 아이디어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답을 찾는 과정을 민주화했습니다. 만약 고대 남극 문명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할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문명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복잡한 사회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계곡,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 지난 6천에서 1만 년 이내에 출현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앞서 어쩌면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도 정교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이는 인류 업적의 연대를 수천 년 뒤로 미루게 할 것이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무엇을 잃었거나 잊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발견은 또한 기술 발전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이며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지식 위에 쌓아 올리며 꾸준히 더 큰 정교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기후변화나 다른 재앙으로 파괴되었다면 이는 진보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지식이 소실될 수 있고 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잊혀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겸허한 깨달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명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극을 정확하게 매핑하고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서도 살아남은 구조물을 지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인들이 우리가 최근에 재발견했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에너지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 지식, 농업 기술 또는 공학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들은 주로 추측에 불과한 생각들이지만 그 원리는 타당합니다. 만약 그러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의 사회가 붕괴했을 때 소실된 지식과 통찰력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 가능성도 고려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실제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피리 레이스 지도가 단순히 정교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우연히 남극과 어렴풋이 닮았을 뿐인 결함 있는 원본 자료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윌크스 랜드의 원형 이상 현상은 단지 특이하지만 자연적인 특징을 가진 소행성 충돌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은 주류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침식으로 만들어진 자연 지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극은 고대 유적도, 잃어버린 문명도, 과학이 이미 발견한 매혹적이지만 전적으로 자연적인 지질학적, 생물학적 현상 외에는 어떤 묻힌 비밀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얼음 아래에 잃어버린 문명이 없다 할지라도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륙은 수십만 년 전의 대기 샘플을 보존하고 있는 빙하 코어를 통해 지구의 기후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코어들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현재의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극은 또한 빙하 및 호수의 미생물부터 혹독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펭귄과 바다 표범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와 종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대륙은 전 세계 해류와 기후 패턴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극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를 찾고 숨겨진 지식을 발견하며
우리 역사에 잊혀진 장들을 밝혀내려는 인간의 욕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탐험하고 질문하며 우리가 현재 아는 것을 넘어선 가능성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 잃어버린 문명이 있든 없든 그 탐색 자체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이상현상과 질문이 남아있을 때 쉬운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남극의 비밀을 파헤칠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기술, 지표 투과 레이더, 그리고 극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은 얼음 아래를 탐사할 전례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빙하 아래 호수로의 새로운 임무, 확장된 레이더 매핑 프로그램, 그리고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는 시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탐험은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유혹해온 질문들에 답하는데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 안에 우리는 돌파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탐험대가 얼음을 뚫고 내려가 인공 구조물이나 고대 거주지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향상된 위성 이미지가 자연적일 수 없는 패턴과 지형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즉 고대 문명 가설에도 전통적인 지질학적 설명에도 맞지 않는 이상 현상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극은 우리 이해의 영역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채 계속해서 비밀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극이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사로잡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맨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건설하고 성취하며 알았던 인간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심오하게 매력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려는 인간의 깊은 필요성에 호소합니다. 이 얼어붙은 대륙은 우리가 우리 행성과 우리 역사에 대해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기술, 모든 과학 지식, 그리고 머리 위를 도는 모든 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아직도 대부분 탐사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극은 그러한 장소 중 가장 큰 곳이며 우리에게 계속 탐색하고 계속 궁금해하며 우리가 아는 것의 경계를 계속 넓히도록 도전하는 대륙 크기의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남극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얼음과 암석, 그리고 더 따뜻했던 시절의 고대 생태계 잔해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 그 이상일까요? 솔직한 답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자체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탐험을 멈추지 않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평범하든 비범하든 그 탐색 자체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며 우리 행성이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경이로움을 받을 만한 미스터리들을 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우리 세계의 가장 먼 구석을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남극을 덮은 얼음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지 추측하고 궁금해하며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발견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일축하는 질문을 기꺼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곳을 들여다보며 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하고 경이로울 수 있다고 상상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험과 경이의 정신 속에서 남극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그 비밀을 밝히고 얼음 아래 시간에 갇힌 미스터리들을 풀도록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